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작을 해보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저희 2부는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유로스타입니다. 한 주간 좀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사실상 일단 코스피 지수 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도 현재 지금 상황은 그래도 일단 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그래도 일단 상승 하락보다는 일단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일단 보유하신 종목들이 꼭 수익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역할 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현재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지금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정말 많은 것들 톡방에서 이야기 나눠지고 있고요. 선물 교육뿐만 아니라 모의 투자 대회도 열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톡방에서 수익률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에 대한 신호도 같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톡방에 기존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도 종목 고민 바로 톡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 줄평을 통해 한번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 유로스타 전문가님의 한 줄평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기관 매수의 제한적 상승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관이 순 매수에 힘입어서 그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의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황에 대해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일단 현재 외국인 포지션 일단 선물 매도가 일단 하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도 일단 기관이 매수라도 해줘서 좀 지수가 버티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행인 건 그나마 좀 돌파해야 될 2715 라인 내지는 18 라인을 또 돌파해서 지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좀 조금 나은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4월 그 말이라든가 일단 말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 메인 포지션을 일단 보시면 아마도 일단 여기 그 보시면 일단 지난주에만 해도 거의 그 15,000 계약이었었는데 거의 이제 4,000 계약 정도가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일단 상승을 좀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15,000 계약에서 일단 10,000 계약 정도까지만 좀 줄어들면 충분히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지금 아무래도 한 번에 다 들어올리기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네. 일단 그래서 일단 조금씩 올리면서 계속 행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메인 포지션에 일단 청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지난 그
2월 달이죠. 2월 달에 일단 고점과 딱 연결하면 지금은 일단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2,760선 요 라인이랑 2,800선 요 라인이 일단 최대 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일단 돌파된다면 다시금 코스피 지수도 한번 대세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아마 또 이따 5월 달이나 6월 달 이후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4월 말까지는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있을 것 같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일단 지수가 버티는 중인데 일단은 4월 말까지는 제한적 상승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라고 봐주셨습니다. 5월 달, 6월 달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서 시장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핸드폰 카메라 드시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코너 다음 바로 저희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고민들 같이 나눠주시면서 전략들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톡방 내에서 정말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지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참여 방법까지 여기 저는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상담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올라온 실시간 상담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미래생명자원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2,100원에 비중은 8% 담고 계십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오늘 마무리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이 종목 5.14%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1,150원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700원에서 출발했다가 9,000원까지도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내 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그래도 일단은 오늘 만 원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최근 흐름 미래생명자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9,050원 선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꾸준히 좀 올라왔었다가 12,900원 선 또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줬네요. 음봉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도 역시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된 미래생명자원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손실권에 계셔서 또 상담을 첫 번째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시청자님 일단 조금 이제 보유 중에서 조금 약간 고점에 잡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아마 이 부분 정도라면 충분히 일단 용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의 경고가 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12,000원 보유 중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한 이제 추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게 좀 괜찮은데 지금 일단 주의 경고가 떴고 그러나서 조금 처음도 아니고 보통 보시면 세 번째 일단 12,000원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자에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12,000원이 아니라 13,000원 돌파되면 오히려 최소한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왜 그러냐면 현재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나왔던 고점이 얼마냐면 여기거든요. 4월 19일 고점이니까 12,900원이니까 현재는 이 봉을 넘어간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넘지 못한다면 결국은 좀 안타깝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적어도 8,000원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일단 8,000원까지. 네. 그래서 시청자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조 시그널을 딱 하고 여기 딱 보시면 일단 얘가 가장 자주 오는 자리가 여기 50%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8,100원대가 50% 자리고 좀 더 만약에 눌림 준다면 뭐 6,000원에서 7,000원까지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일단 상황을 본다면 얘가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보세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일단 돌파되면서 원래는 요거 이상을 넘어가면 안 좋은 상황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주식에서는 넘어가야 되겠죠. 정고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여기가 어깨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 부분을 지금 잡는 게 아니고 원래 어깨 부분을 잡아서 머리 부분을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약간의 좀 타이밍 좀 늦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M 패턴. 그래서 일단 헤드앤숄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M 패턴으로 패턴을 이렇게 완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렇게 살아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오늘 원래 깨지면 안 되는데 깨졌기 때문에 내일 살아난다 하더라도 12,500원대 저항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2,500원대면 시청자님께서는 약간 수익이니까 빠져나올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못 빠져나왔을 때가 문제인데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자, 이 부분. 이 부분 일단 8,000원대고 두 번째가 여기예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일단 5,000원까지 내려갈 리는 없겠지만 요 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는 내려가지 않겠지만 요 봉. 그럼 일단 결론적으로는 요 봉의 눌림이 최대한 본다면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일단 6,500원 그리고 8,000원대까지 눌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빨리 내려오면 빨리 내려와서 좀 추가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지난번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 봤더니 매출액은 그냥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2021년에 조금 늘어났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약간 2021년에 영업이익도 조금 늘어났어요. 많지는 않아요. 네. 이런 경우 이제 사실상 약간 고평가돼 있긴 하지만 테마성으로는 일단 봤을 때 사료 요쪽으로 일단 포함돼 있어서 일단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나마 일단 그래도 움직이는 것 같고 안 그러면 테마가 이제 여기가 아닌 다른 종목이 사실상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여기에 포함돼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000원과 6,000원대를 노리시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시청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보시면 노란 선하고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사실상 120선, 61선만 돌파하는 종목만 딱 고른다면 이 종목 말고도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일사료로 이번에 200% 넘게 성공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도 일단 성공했을 때가 요쯤이었습니다. 사실 이쯤. 이때가 언제냐면 아마도 3월 2일쯤이에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3월 2일쯤이 이쯤이네요. 예. 이때도 보시면서 저희가 이 종목도 사실 크게 일단 좋게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종목을 생각하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돌파됐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 돌파됐으니까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 상한가 이날 또 한 번 언제냐면 2,500원 돌파하는 시점에 저희가 일단 이날 시장가로 잡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상한가로 빵 터지고 거의 50% 정도까지 그냥 올라갔거든요. 5, 60%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50% 정리하고 또 다시 눌림목에서 또 잡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50%가 거의 200 몇 프로까지 갔잖아요. 네. 이런 경우 이제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일단 주시한다면 시청자님께서도 좀 확대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120선과 60선 넘지 못한 상태고 넘었으면 이렇게 좀 대세 상승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종목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자 어떤 상태냐면 이제 이미 돌파가 됐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차트 보셨죠? 한번 눌렸잖아요. 그렇죠? 얘도 지금 한번 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린 걸 다 어디까지 뺄 것 같아요? 100으로 올렸다 치면. 주식은 필수한계 시간을 알려드렸죠. 그렇죠? 50? 좀 더 쓰시죠. 30? 75%까지. 75% 예. 그래서 항상 75%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아까 전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여기까지 꽂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통 이제 무너지는 차트라서 시장이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차라리 이때 사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미 보유 중이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이슈가 있어서 다시 올라간다면 역시나 12,000원에서 13,000원대 저항 주는지 보시고 네. 거기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조금 먹고 이절할 것 같으면 이절을 해버리고 네. 내가 만약에 눌리면 추가 진입 그러니까 돌파 못하면 추가 진입 담아야지 그러면 8,000원과 6,000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만약에 능력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청산했는데 13,000원 돌파한다. 그땐 다시 그 다음날 뭐 지지받는 거 보고는 또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이렇게 눌림목까지 예상하면서 2차, 3차를 일단 분할해서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첫 번째 미래생명 자원 봐주셨습니다. 일단 눌림목이 왔을 때 2차, 3차 분할 들어가셔라도 얘기를 봐주셨고 일단 12,000원 그리고 13,000원 저항대 좀 확인하는지 보시고 또 조금 익절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돌파가
못할 시에는 6,000원에서 8,000원대 또 추가 매수 라인도 좀 확인을 하셔라라고 하셨으니까요. 미래생명자원 아까 현대사료와 마찬가지로 그런 차트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톡방에 올라온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3,6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오늘 5%대 상승 나타냈습니다. 5.35%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78,800원 선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한전기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 74,800원에 출발했었는데요. 역시 오늘 상승 바로 가져가면서 79,000원 선까지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내 그 상승폭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오늘 78,8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또 원전 관련 또 소식 나와주면서 오늘 같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오진 못한 상황인데 한전기술도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여기 3월 달부터 이렇게 보시면 또 아까 앵커님도 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네네. 쭉 가다가 돌파하는 시점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무너지지 않고 3거래일 정도 올라갔죠. 그러게요. 그럼 보통 최저점이 안 잡아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는 솔직히 조금 물릴 각오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차트가 이제 올라가다 항상 눌림을 주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 주죠. 그럼 네. 이게 보통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 이 부분을 왜 설명시키냐면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일단 만약에 일단 추세가 강할 경우에는 50%까지 안 눌려요. 네. 어디까지 눌리냐면 보통 이제 이 부분까지 눌리죠.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뭐 25% 내지 네, 뭐 요 정도. 그리고 일단 조금 더 눌리면 50%까지 눌리는데 얘가 지금 이제 38%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예. 네. 보시면 이제 38% 내에서 반등 나왔고 50%까지 못 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원래는 이 파동이 이제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까지 주고 이게 3파동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3파동을 일단 변형적으로 짧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 전문가들이 봤을 땐 차트에서 못 잡을 경우에 1차 들어가고 만약에 눌림을 예상해서 2차까지 예상했는데 그냥 1차만 주고 바로 올라간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83,000원대 보유 중이니까 지금 이제 어느 때 잡았나 일단 보면 아마도 일단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잡았다면 벌써 수익을 한번 내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떨어지는 걸 일단 싸게 잡으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슈가 터지고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잡으신 것 같아요. 83,000원이면.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 83,000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게 아직 이슈가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머리 부분이 됐고 여기가 어깨 부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서 떨어지고 올라가서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추세선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청자님 일단 83,000원이니까 만약에 올라가서 9만 원대라든가 9만 5천 원대 저항을 줄 수 있어요. 일단 첫째적으로. 네. 만약 그 저항을 돌파한다면 당연히 12만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간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여기가 거점이거든요. 10월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에 나온 게 그래서 일단 요 근처까지 최대한 바스락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바싹 내려온다면 만약에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 내려온다면 시청자님께서는 6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겠구나. 6만 원 살짝 깰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6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차라리 추가 진입하는 게 낫고 네. 지금은 추가 진입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면서 계속 버티는 쪽으로 가셔갖고 요 추세선 자 시청자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11월 15일 네. 그리고 3월 7일에 고점을 연결해서 쭉 연결해서 그십시오. 일단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빠진다면 이런 패턴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네. 위로 아래서 추세선을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럼 대각선 박스라 그래서요. 예. 이런 패턴으로 이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빠지면 6만 원과 5만 원까지도 올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 이 테마가 좀 살아있는 테마다 보니까 5월 달을 만전해서 지금은 사 모아둬라. 눌림목 계속 내려오는 대로 사 모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네, 조금 이따 보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돼갖고 네. 못 보겠고요. 현재 상태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조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지 않냐면 테마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좀 보유로 가져가되 눌림 자리만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기술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저항
대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항을 돌파 시에는 12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만 원 초까지도 좀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시면서 보유를 하시되 6만 원대 라인 좀 떨어질 경우에는 그때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고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한전 기술도 그에 따라서 좀 맞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전 기술까지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다날 들어가셨네요. 다날은 매수가 11,65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오늘 0.49% 하락을 했고요. 1,25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날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다날 같은 경우는 12,900원 선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4월 달까지, 4월 초까지 쭉쭉 밀려나면서 10,000원 선 초반으로 10,050원 선까지도 또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도 소폭 하락 가져가면서 일단 1,250원 선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싸이월드 관련주로 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네요. 다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다날 같은 경우 이제 톡방에서도 일단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저희도 일단 들어가서 고생했던 자리가 요쯤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한 번 더 추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 상황인데 여기가 좀 털어야 될 가격인데 시청자님이 조금 만약 같이 동반해서 들어갔다면 수익이 분명히 났을 건데 8%에서 10%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20% 정도가 지금 이제 비중이 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너무 높고 또 가격도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9,500원에서 10,000원대부터 일단 매수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일단 방송을 못 들으시거나 그 톡방에서 이제 글이 많다 보니까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차라리 좀 단가가 높으니까 지금 한번 살짝 볼게요. 네. 네. 여전히 일단 그때도 우리가 진입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뭘까 시가총액에 비해서 뭐랄까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고평가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영업적인 이익 면보다 좀 뭐랄까 미래형적으로 본다면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봐도 가격대는 일단 9,500원, 10,000원대는 적당한데 그 이상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를 15% 정도를 좀 비싸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아마 다만 5%라도 비중을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일단 현재 지금 버텼다가 9,500원대 내지는 9,800원대까지 좀 버텼다가 최대한 5% 내지 10% 정도 담으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떨어뜨려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 12,000원대, 13,000원대 저항 줄 수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12,000원, 13,000원 무조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고 만약에 돌파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비중 과감하게 50%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일단. 네. 네, 그렇게 해서 현금 확보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50% 정리해도 만약에 아까 좀 추가가 됐다면 20% 절반 던졌으면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또 추가됐다면 15%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오면 비중 50% 정도 줄이는 것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성공한다면 이제 두 번째 갈 수 있는 자리가 16,000원에서 19,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9,000원대까지 이제 쉽게 가지는 않겠지만 여기로 일단 돌파될 때는 이제 대세 상승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패턴을 일단 보시면 좋은데 네. 현재 상황 이제 그 다날이라는 회사가 전자소액 결제 뭐 이런 쪽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지만 결제가 지금 현재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규제 받았었는데 조금 이제 도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온다면 아마도 13,0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는 현재 9,500원대에서 9,500원대에서 10,000원대가 그나마 양호하고 한 원래 가격대는 9,500원대가 그나마도 적정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사실 조금 수익이 많아지고 11,000원 이상이면 그만큼 수익이 좀 작아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가격대는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예.
네, 단알도 확인을 해 주셨네요. 일단 떨어지면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12,000원에서 13,000원대 라인이 왔을 때는 50% 정도 비중을 좀 줄여라.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러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같이 단알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에 올라온 또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J E&M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13만 7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10% 갖고 계신 상황이네요. CJ E&M도 오늘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0.84%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3만 40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하루 흐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CJ E&M 오늘 13만 2,300원 선까지도 나타냈다가 또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이내 오후장 내내 좀 횡보한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오늘 13만 400원에 일단 파란불을 켜내면서 13만 원 선을 위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손실권에 계셔서 상담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CJ E&M은?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좀 들고요. 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지금 보시면 당장에는 하락이지만 장기적으로 일단 본다면 영업적인 이면을 일단 그러니까 매출액을 좀 봤더니 네. 이 매출액이 조금 올해도 좀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음. 이제 물론 이제 뭐 예상치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보다 2020년보다 2021년은 조금 더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네. 영업적인 이면도 봤을 때 작년부터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좀 좋아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래서 생각 외로 좀 잘 안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시장자리 13만 7천 원이니까 아무래도 14만 원대나 14만 5천 원까지 돌파가 될 때까지 좀 조금 올라오면 팔고 좀 내려오면 다시 모으고 올라오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팔고 이렇게 해서 약간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계속 다 가격을 최저가로 맞춰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할 때 하신다면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올라가는데 13만 7천 원인데 16만 8천 원의 저항이에요. 그래도 정리하세요. 50%. 그래서 일단 남은 50%만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담아주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박스권 하단은 12만 원에서 12만 3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 상단은 13만 8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일단 이렇게 들었으니까 14만 8천 원이나 14만 6천 원대 가서 저항을 주면 50% 정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12만 원이나 12만 3천 원 떨어오면 다시 또 담아주고 요걸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올라가면 그냥 내비두면서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가진 거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J E&M 일단은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락을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재무제표상 실적에 대한 좀 증가 예상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고 저항대 라인 확인하시면서 50% 정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CJ E&M도 그에 따라서 좀 잘 시장 상황 체크를 하시면서 실적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E&M까지 전략을 짜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오양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2,700원에 비중은 10% 역시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종가 바로 보시죠. 네, 오늘 3.35%, 36% 하락을 했고요. 11,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 오양 같은 경우는 12,300원 선까지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이내 밀려나게 되면서 오늘 11,450원 선까지도 떨어졌었고요. 계속해서 3% 하락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은 11,5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조 오양도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사주 오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뭐 수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아무래도 일단 식량난이 좀 심각해지면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근데 영업이익이나 일단 매출액이 좀 나오는 게 좀 나올 때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현재 상황 같은 게 시가총액이 좀 크게 무겁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없으면 좀 크게 안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일단 잘 노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시중에 12,700원인데 떨어진다면 아마도 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일단 만 원대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9천 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일단 가시기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만약에 올라간다면 오늘 고점 또 돌파해야 되거든요. 12,500원. 그래서 12,500원
내지는 12,400원 여기가 좀 저항대가 있어요. 300원, 300원에서 500원. 그러니까 여기를 좀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12,700원이니까 이게 언제적이라고 봐야 되냐면 차라리 이걸 며칠 전에 물어봐 줬으면 제가 여기서 비중 50% 정리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늦었으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고 그럼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일단 12,700원이니까 상당히 좀 네, 2021년 작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럼 일단 차라리 조금 진작에 상담했으면 이 부분에서 아마 좀 아마 9,600원대에서 추가를 좀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고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저는 일단 약간 손해 보더라도 네. 약간 손해가 어디냐면 네, 12,300원에서 500원. 여기서 만약에 저항 주면 50% 정리하고 차라리 떨어지면 10,000원대를 다시 노리세요. 이런 쪽을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영업이익도 사실 크게 좋지도 않지만 크게 나쁘지도 않은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사실상 1,000억 원대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단순히 금액만 보고 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눌림이 없이 그냥 올라간다면 본저가 근처에서 저항을 준다면 그땐 손해 보고라도 절반만 줄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000원대 오면은 다시 매수를 잡아서 평균 단가를 일단 11,000원대까지만 맞춰 놓는다면 그래도 일단 현재 나중에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사조 오양도 전략 확인을 해 주셨으니까요. 잘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조 오양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NT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 9,280원에 들어가셨고 일단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네, DNT 오늘 3%대 오름세 기록을 했네요. 오늘 9,24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시가 8,960원에 출발을 했다가 또 바로 오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9,38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고요. 이내 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흐름도 DNT 한번 살펴보시죠. 네, 7,880원 선, 하락을, 7,880원 선까지도 주가가 좀 나타냈었던 종목인데요. 이내 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그래도 나타냈었습니다. DNT는 9,600원 선까지도 오름세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은 일단 역시 오늘도 양봉 기록을 해주면서 3%대 빨간불을 켜낸 상황입니다. 9,240원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오긴 했습니다. DNT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우선 시청자님 지금 보시면 얘가 6,000원대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무려 일단 현재 30%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비중 10%가 만약에 조금은 좀 무거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일단 수급 상황도 그냥 일단 보통인 거고요. 현재 그리고 또 영업적인 이익면도 봤을 때 상당히 회사가 좀 어렵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큰 이슈가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 저는 9,280원이니까 좀 더 간다면 10,000원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일단 수익보다는 그냥 방어적으로 해라. 그래서 일단 내일 만약에 시가를 이탈한다면 그땐 가감하게 50% 내지는 한번 70%까지 덜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네. 최대한 좀 덜어내는 쪽을 일단 보시고 아직까지 일단 차트가 일단 견고하니까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0% 내지 70% 정도 정리하고 좀 마음 편하게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노린다면 이 종목이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6,000원대지만 얘가 여기서 보면은 거의 그 뭐랄까 네 거의 3,000원대부터 달려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분명히 있는 애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온다면 적어도 일단 7,000원대까지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만약에 이걸 큰 욕심 비울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그냥 50% 내지 75% 정도 덜어내고 가시는 게 낫고 만약에 7,000원대부터 매집을 모아간다면 조금 여유 있는 상승을 일단 바라보지 않을까. 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D&T 시가를 이탈할 시에는 최대한 좀 덜어내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정이 온다면 7,000원대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50%에서 75%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면 7,000원대 라인에 또 떨어졌을 때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마음 편히 좀 보셔라라고 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D&T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6,291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7% 담고 계십니다. 역시 삼성제약도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0.12%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4,065원에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4,085원 선에서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4,035원 선 떨어졌었고요. 이날 다시 한번 좀 횡보하는 흐름 나타내다가 오늘 그래도 광부합권 나타내면서 4,065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최근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75원 선 갔던 종목이고요.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3,980원 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네요. 꾸준히 좀 음봉이 나와주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날 좀 횡보를 하다가 4,000원 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오늘은 4,065원에 거래를 마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제약 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시청자님 이제 뭐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약은 작년부터 올 초인가요? 올 초부터 그리고 3월달 사이에 계속해서 좀 끝났다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일단 삼성제약도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보유를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6천 원까지 오려면 올 연말이나 돼야 될까 이제 그럴 것 같고 네. 당장에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5,500원, 6천 원 근처라도 오면 그때 숨도 쉬지 말고 그냥 정리해버리고 우선 다른 종목을 갈아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쉽게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에는 그때 이제 3월 달이면 아마 요쯤이라도 일단 팔았으면은 아마 5천 원이나 4천 얼마 500원대 이때면 일단 차라리 정리하면 좋은데 이미 그때도 가격이 비쌌고 6천 원대면 아마도 지금 이게 언제적 거냐 작년 10월 달쯤 네, 작년 10월 달쯤이나 이때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개파락했는데 한 번 딱 올라왔을 때 여기서 정리했으면 조금 5,500원. 요때 이제 요때 차라리 던져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약주 중에서도 이때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뭐라 했죠? 파란 선하고 빨간 선 돌파될 때 그쵸 앵커님? 네네. 네, 돌파될 때 좋다 그랬는데 지금 돌파됐나요? 안 됐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음. 계속해서 언젠 하락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네. 최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돌파되는 상황을 좀 음. 연출하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이제 너무 좋아서 샀다면 최소한 테마를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종목 조금 테마가 좀 지쳐 있어 갖고 네,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성제약 같은 경우도 볼게요. 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테마가 아직까지 꺾이지가 않았죠. 보시죠. 그러니까 눌렸다가 탄력하는 폭이 큰데 이걸 깨트렸을 때 보세요. 여기 깨트렸을 때 탄력하는 폭이 작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돌파되니까 탄력하는 폭이 크고 이렇게. 자,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빼놓고 다시 고려제약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작은 종목. 네. 보시면 이제 여기 한번 하락했을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못 해요, 일단. 근데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차라리 그 종목보다 아까 그 종목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제약 살려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영업적인 이익면도 뭐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청자님은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쉽게 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5,500원대 거기까지라도 오면 던져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많이 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부강약품 보이시죠? 한번 깨지니까 장기적으로 쭉 가죠. 여기 보시면 네. 10월 달부터 들어갔는데 10월 달부터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 번의 수익도 못 내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빠지고 다시 회복했죠. 여기가. 예. 요렇게 간다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5,500원? 네. 네, 여기가 일단 아무래도 일단 조금 팔고 나오는 자리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손해 보고 팔으려니까 좀 속은 쓰리실 수 있는데 네. 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제약을 또 확인을 해 주셨네요. 일단은 손절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손절 라인을 굳이 잡자면 5,500원으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께서 좀 체크를 하시고 좀 알맞은 전략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제약 살펴봐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조 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7,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사조 시푸드도 오늘 마무리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늘 7.34% 밀려났습니다. 6,82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이 종목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시죠. 네, 사조 시푸드 오늘 7,600원에서 좀 우하향하는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오늘 7% 하락을 하면서 6,820원에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좀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많이 밀려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7,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오늘 좀 잡은 건지 아니면 언제 잡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청자님 만약 그 전에 잡았다면은 아마 이때가 될 거예요. 시청자님 3월 달이 될 거예요. 근데 3월 달에도 이제 맞고 떨어졌을 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청자님 수익 못 낸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신이 수익 진입했고 맞고 떨어진 날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대부분 이제 이번에 올라오시면 이제 보면 이 부분이죠. 7,640원인데 이 종목은 이제 어차피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약 오늘 올라왔으면 8,800원 때나 8,800원 근처에서 저항을 줬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좀 덜 온 거죠. 근데 덜 왔던 건 뭐냐면 여기 앞에 저항을 보시면 일단 3월 25일의 고점이 7,600원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왔다 하더라도 두 번째 저항을 못 넘고 좀 밀린 상황인데 현재 같은 상황은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전날의 저점 근처에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내일 또 한번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그 뭐랄까 사조 시푸드 이러니까 식품 쪽이니까 아무래도 물가 인상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막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올라가지도 않을 수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는 일단 오히려 6,000원대를 매수의 기회로 볼 것 같아요. 네. 네, 6,000원대를 일단 매수로 기회 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결론적으로 일단 이거를 일단 대세 상승을 만약에 보고 싶다면 결국 8,000원 넘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한마디로 말하면 7,500원에서 8,000원대가 장기간 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차트거든요. 그러다 보시면 결국 7,500에서 8,000원 넘느냐가 좀 중요한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현재 작년까지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사실. 넘어가서 이제 유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7,500원에서 8,000원대가 아직 가장 일단 저항이 될 만한 자리예요. 근데 7,500원대에서 8,000원대 시청자님 지금 매수 가격이 7,500원이니까 네. 최대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멀리에서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치 수익 그렇죠, 반경이 그렇죠. 커질 건데 지금 너무 가까이다 보니까 익절하기가 이제 크게 먹으려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테마는 살아 있으니까 진입 가격만 조금 더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조 시푸드 물가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또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크게 오르거나 뭐 빠지거나 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여기 얘기를 해줬습니다. 6만 원대가 일단은 매수의 기회, 추가 매수의 기회다. 6천 원대가 네네.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거나 또는 7,500원에서 8,000원대 저항 자리를 확인을 하시면서 좀 다시 한번 익절을 하시던가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사조 시푸드도 맞게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그레디언트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6,410원이고요.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보겠습니다. 네, 그레디언트 1.39% 하락을 했고요. 4,970원 선에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흐름 그레디언트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 종목 6,830원대에서 좀 6,000원 후반대에서 횡보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4월 중반 이후에 좀 크게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크게 음봉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연일 좀 하락을 하다가 4,910원까지도 밀려났었고요. 오늘도 조폭의 하락을 좀 가져갔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밀려났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거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
그러니까 6,400원대 비중 15%니까 또 이 종목도 아까랑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넘어야 될 구간인데 못 넘어갔을 때에는 차라리 짧게 제 생각에는 3%나 5% 그냥 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일봉도 마찬가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일단 머리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어깨 부분이 되는 거죠. 올라왔는데 머리 부분 돌파 못하면 어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고점 넘지 못하면.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 전고점 넘지 못하면 갈 길이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한 6,000원도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6,000원도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일단 치료를 해보겠다면 그냥 4,000원과 4,500원대에 다 더 담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이 종목 이제 더 담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을 딱 한번 봤더니 좀 걸리네요 일단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가총액을 딱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3,800억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매출 자체는 상당히 좀 커요 여기가 보니까. 네. 근데 매출 자체 큰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조 원 정도 만약에 매출이 났다. 그럼 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뭐 3천억 이건 아니더라도 뭐 1,000억 정도까지라도 났으면 일단 사실 이 가격이 일단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비싼 거예요 현재. 빠지는 이유를 일단 확인해봤더니 비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청자님께서 일단 이걸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4,000원 가까이 왔을 때 최대한 잡으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4,000원과 6,000원이니까 평균 단가가 5,000원에서 5,500원까지 갈 것 같거든요. 네. 거기 가면 올청산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레디언트 일단 네네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네. 네,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주가가 비싼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봐주셨습니다. 4,000에서 4,500원대 라인 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네. 일단은 5,500원대 또 오면 또 청산을 하셔라라고. 네, 근데 이 하셨네요. 종목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여행 관련주다 보니까 요즘 이제 계속 그동안 네, 적자를 네. 벌었던 게 맞거든요. 그쵸, 이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회사 자체에서도.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무 박리담회를 하면서 약간 이제 이 재무제표만 봐도 딱 그래요. 제가 볼 때 네네. 그냥 세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계속 매출은 올라갔지만 영업이익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2021년에 영업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네네. 보니까 결국 사긴 사야 되겠는데 저점이 어딘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저점을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4,000원대에서 4,500원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종목을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추가는 못 시키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신규를 잡는다면 4,000원에서 4,500원은 도전해 볼 것 같아요. 근데 비중 시청자님이 15%나 되기 네네. 때문에 사실 선뜻 더 그렇죠. 사세요라는 말을 하기 좀 쉽지 않네요. 그건 이제 시청자님께 일단 목숨 남겨두겠습니다. 그 대신 저가로 느껴지는 가격은 4,000원에서 4,500원대가 좋으니까 아마도 제가 만때 신규를 진입하는 여기를 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부담이 좀 적으니까. 네. 근데 보유하고 있는데 또 담는다 그러면 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여기서 보시면요. 여행주를 일단 보시면 이렇게 다른 여행지들도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이렇게 무섭게 무너졌는데 이게 결국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섭게 무너진 때가 또 이제 볼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무섭게 무너지는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은 지금 무섭게 무너지면 조금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미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네. 제가 자신 있게 저도 추가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네. 보시면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했죠. 하나투어는 지금 현재 여기서 돌파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사실상.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상담은 3부에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하단 QR코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10분 쉰 후에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